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대 그룹 총수와의 경제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8일부터 있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경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G7 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 전체 그 근로자의 90%를 바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을 회복을 하고 우리나라 경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또 우리나라 5대 총수가 전부 다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이번에 G7 회의를 앞두고 재계가 원하는 것은 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였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응답한 것이 재계가 원하거나 또 재계가 원하는 사람, 또 장관도 추천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이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가야 된다. 국가 경제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고용을 좀 창출해주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미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미 협상팀을 구성했다고도 들었는데 구성원 전략이나 이런 인물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이제 대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이미 역임을 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임명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을 해서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철강, 반도체,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석유와 가스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우디에서 이제 석유 수입한 2위 정도 되고, 한국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석유와 가스가 석유 수입 부분에서 1위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85조 원 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25% 고관세를 부여했고, 철강에 대해서는 50%까지 부과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많이 늘려서 미국의 이제 고관세를 피하겠다고 했고, 이 여한구 이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이런 통상의 전문가이고 문제 인적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러면 장관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워낙에 통상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바로 임명해서 이번에 G7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를 취하는 외교 정책, 그 스탠스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18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에 G7 정상회의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장르로도 이제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G7 회의에서는 강대국 7개 나라하고 한국, 호주, 인도 이런 나라가 이제 초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국은 무기 수출고 수주액으로 현재 100조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방위 산업이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할 수가 있고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고, 가장 특이한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50일에서 70일 이후에 해외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 만에 지금 캐나다를 방문해서 G7 회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25%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국방과 안보, 통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겠고, 기업인의 협조를 받았고 또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에 적극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이번 G7 회의가 매우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G7을 통해서 한미 간 관계가 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많이 짓고 미국 경제를 살려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85조나 되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서부터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무역 흑자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석유화학 순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5개가 전부 다 원유 수입에 사용됩니다. 네. 우리가 85조 원이나 흑자를 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5%, 또 철강에 대해서는 50%까지 관세를 부여하게 됐고, 현재 우리나라에 이번 달에 자동차 수출이 30%로 급감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25% 고관세가 부여되면서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만나서도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지 않고 함께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수출은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이고 미국의 20%, 일본의 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체 수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33%나 중국과 홍콩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 역시도 미국에 더 수출 비중을 올려야 되겠다. 전 세계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낮추고 안보와 경제 역시도 미국에 좀 더 의존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이 좋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관계인 미국과 또 중국의 합의가 최근 있었죠. 지난 11일 제네바 합의가 끝났고 또 중국의 히토류 관련 수출 제한을 6개월 동안 풀겠다는 합의까지 나왔습니다. 이 제네바 합의가 앞으로 있을 한미 간의 협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광석, 광물의 원석을 채굴을 해서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원광물을 중국에 보내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공급의 9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이 히토류를 정상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에 대한 제한을 풀고 허용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또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라든지 중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국과 서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G7 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중국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이 히토류 문제, 또 자원 배분의 문제, 히토류 공급 문제를 어떻게 다원화하고 이것을 중국의 히토류 공급에 대해서 무역 중단이라든지 보복이 있을 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G7 회의에서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24일부터 있을 나토 회의에 참석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참석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 참석 여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는 참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 부분은 중국과 홍콩이 무역 의존도가 33%고 미국이 20%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서방이나 자유진영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중국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오늘 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이 역시 우리는 미국과 좀 더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유시장 체제를 한국이 유지할 것이고 중국과도 교역을 계속 유지하겠다. 일부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은 자유진영을 적극 지지하고 교역을 확대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 나토에 참석할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또 우리나라 외교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